안녕하세요. 명장 초대석의 박공원입니다. 국제 스포츠 이벤트 전문가들이 되게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다라기보다는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건가요? 네네. 아, 굉장히 많나요, 그래도? 많다라고 보기도 어렵긴 합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이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하거나 이런 기획하거나 이런 일을 하면서 네. 진짜 전문가가 왜 없는 건가요? 네. 우리의 뭐 시스템이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관심이 없는 건가요? 글쎄요. 원인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사실은 국제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전문가를 키워내는 방법을 그동안 몰랐다라고 본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일종의 이너서클이 존재했었죠. 그들만의 리그. 이거를 쥐고 흔드는 건 유럽세잖아요. 네. 유럽 시장에 사실은 아시아인이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잘 뚫고 들어간 게 일본이죠. 두 번째는 스포츠인 중심으로는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각각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외부 인력이 들어와서 합쳐져야 네. 이게 무슨 트랜스포머처럼 합쳐져야 합체 로봇이 돼야 완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대 나와서 디자인 쪽이었지만 스포츠의 법률이 합쳐져야 제대로 된 시스템이 만들어질 거고, 또 거기에 미디어가 결합을 해야 국제 스포츠 미디어로서 역할을 갖다 제대로 할 수가 있고, 그런 식의 서로의 컬러볼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대학이나 이런 데도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 양성 기관이 있나요? 예전에 이제 국제 스포츠 이벤트 양성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했던 기관들이 있었죠. 인재육성재단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었어요. 개인으로 키워내서는 소용이 없고, 사실은 올라가는 루트들이 필요하잖아요. 국제 스포츠의 전문가도 있고 국제 스포츠 이벤트 전문가도 있는데, 이쪽은 이제 국제연맹이나 이런 쪽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라면 이쪽은 대회를 유치하거나 거기에 대한 방법론이나 개최하는 방법론을 잘 갖고 있는 쪽이잖아요. 네. 오랜 경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분야의 사람들이 협력할 수 있는 그 시스템도 좀 필요합니다, 이쪽은. 맞아요. 우리가 국제 스포츠 이벤트 양성한다 그러면 네. 제일 처음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양성을 해야겠다. 네. 뭐 이런 저기를 하거든요. 네. 사실은 영어는요 못하면 네. 잘하는 사람 쓰면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정말 인맥 관계도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죠. 네. 저희가 시장이 작고 짧아요. 왜냐하면 그 밴쿠버 올림픽 때 거기 가서 자원봉사 팀장으로 일을 했었고, 굉장히 그 국제 스포츠 이벤트의 그 실제 운영에 대한 것, 평창에서 또 베뉴 매니저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윤영 박사라고.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국제 스포츠 이벤트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난 지식과 그 다음에 어떤 그 상황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제 스포츠 이벤트가는 불과 뭐 대회 준비 기간부터 해갖고 그 조직에서 일할 수 있는 게 한 3, 4년? 길어야 한 5, 6년인데 끝나고 나서 다른 데로 뭔가 전직을 하거나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걸 다 해체해버리죠, 그 조직. 그렇죠. 네. 그러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영역을 받아줄 데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 그걸 어떻게 했냐면 국내가 아니라 국제로 시장을 갖다 넓혀놨죠. 여기 끝나면 글로 이동해요. 1년 365일 자기는 일자리가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키워야 되는데 국내 상황 아시잖아요. 국내에서만 살고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충분히 공감을 해요. 네. 경험에 대한 전문가는 우리가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없잖아요. 자산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없어져요. 네. 그럼 우리가 또 다른 올림픽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유니버시아드를 한다거나 그러면 또 다시 모아서 또 다시 교육을 시켜야 돼. 또 새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든 스포츠 영역에 있는 분야에 똑같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시스템이라는 거 국내 시스템 많이 갖춰봐야 소용없고, 저는 이제 한국 선진국 대회를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시아권으로 빨리 발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정부도 앞으로 이제 지원해야 될 게, 매번 유럽에 이 친구 보낼까 이거 고민하거든요. 그 고민이 아니라 동남아 보내야 되고요. 동남아에 있는 친구들 끌고 와서 우리하고의 교류 관계를 맺고요. 그쪽에 특히 이제 그쪽에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조직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을 갖다 강화시켜놔야 돼요. 그 다음에는 특히 절대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관공서 위주로 하지 마시라. 거기는 민간기구가 가야 돼. 그걸 제일 잘한 게 호주였어요. 저희가 이제 국제 스포츠 이벤트 운영에서 제일 부러웠던 게, 호주에 있는 기업이 한번 저희 나라 평창 때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국제 스포츠 이벤트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만 자기네는 모았대요. 데이터만. 100만 건이래요. 그래서 야, 좀 볼 수 있냐 그랬더니 네가 이걸 보고 가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5억이야. 그 다음에 그럼 너네 시스템 여기다 도입하면 얼마야? 미니멈 프라이스가 50억이야. 근데 왜 그게 우리가 필요해? 그러면은 너네 이 대회 성공시키고 싶잖아. 몇 조 원 들어갈 텐데 실패 안 하려면 그 정도 돈은 써야 될 걸. 데이터 사오는데 그게 50억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은 데이터 장사를 하고 그거를 꾸준히 축적을 해서 자기의 널리지를 쌓아놓고 그걸 비즈니스 하는데 우리는 매번 그냥 엘리트 선수 키우는 데만 끝나요. 네. 인맥을 쌓는다는 게 결국은 그렇죠. 우리가 그쪽에 가서 사람을 만나고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의사결정권자로 다 올라가 있잖아요. 네. 실제로 현장 바닥에서 일했던 전문적인 역량을 갖고 있던 이 친구들은 의사결정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네. 앞으로의 국제 스포츠 이벤트에서는 요 중간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전문가들을 양성시킬 생각을 해야 돼요. 맨날 밑에만 해서는 절대 올라갈 수 없어요.